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증명 취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 증명에 이어서 우리 또 다른 증명 취급 관련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증명 취급이라는 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우편물을 발송했음을 공적 기관인 우편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내용 증명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여러분들 배달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달 증명은 여러분들 그 용어 자체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념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달해 줬다는 것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배달 증명입니다. 자, 배달 증명에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송할 때 배달되었음을 알려주는 발송 때의 배달 증명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게 발송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그 우편물이 발송됐는지 안 됐는지 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때 발송한 후에 그때 배달 증명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발송 후에 배달 증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파트에서는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배달 증명 제도는 수취내기 우편물을 배달,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편물이 발송, 배달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등기 취급 우편물을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등기 취급과 관련해서 이게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둘 다 대상으로 하는지 그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배달 증명은 좀 특이하게 통상 우편물뿐만 아니라 소포 우편물을 모두 취급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배달 증명 은 등기 우편물을 발송할 때 청구하는 발송 때의 배달 증명 그리고 발송한 후에 나중에 그런 발송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 그때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 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배달 증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달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 취급이 돼야 돼 있죠. 기록 취급이.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배달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등기 우편물에 한정해서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등기 우편물에 한정해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정해서 취급한다는 그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달 증명과 관련해서는 통상 소포 우편물 모두를 취급한다. 다만 배달 증명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 등기 취급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요금 체계가 되겠는데요. 자, 요금 체계는 여러분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달 증명과 관련해서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둘 다 가능하다. 다만 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보여주는데 거의 흡사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을 우리가 청구할 때는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달 증명 취급 수수료, 즉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배달 증명서, 송달 요금과 관련해서도 둘 다 공통점이다. 다만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여러분 통상 우편 요금에다가 이게 등기 취급이 돼야 되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 소포 수수료 관련해서 등기 소포 우편 요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일반 통상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의 수수료, 요게 등기 소포 우편 요금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송 때의 배달 증명보다도 발송 후에 배달 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요 자료에도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자세히 봐 두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기존의 배달 증명이라 그러면 그냥 개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가 2019년도에 내용이 상당히 보완되고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발송할 당시에 배달 증명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후에 그 등기 우편물의 배달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세요. 배달 증명이라는 것은 발송인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우리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와 관련해서는요,
발송인, 수취인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건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처리 절차 이건 간단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요거는 뭐 방문 접수해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 접수국은 정당한 발송인이나 수취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해라. 즉, 청구권자가 발송인과 수취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한 발송인인지 그리고 수취인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발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그림상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청구 기간인데요. 자, 청구 기간. 그래서 이런 걸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개정된 공고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화 시켜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완을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셔도 돼요. 다만 너무 그렇다고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자, 일단 배달 증명 청구도 여러분들 1년이라는 거. 다만 발송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 2019년도 시험에도 발송한 날로부터 발송한 다음 날부터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한 다음 날부터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발송한 날부터인지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인지도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배달 증명과 관련해서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내용 증명의 보관 기간이 3년이었죠.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배달 증명 청구, 그러니까 내가 배달 증명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걸 받았음을 우리 확인시켜 달라는 배달 증명 청구를 할 때는 그때는 내용 증명 우편물의 보관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지만 내용 증명에 관한 배달 증명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보실 게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한마디로 우리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배달 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우체국 창구까지 갈 필요 없이 나의 우편물이 제대로 발송되었음을, 배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직접 본인이 프린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등기 우편물에 발송인이나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배달 증명 청구는 발송인과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배달 증명 서비스를 청구하는 경우, 자, 배달 완료일 그날로부터 2일이 지난 다음에 2일째부터 우리 신청이 가능하다. 자, 이 편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배달 완료일부터 우리가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달 완료일부터 2일째 그날부터 우리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아까 요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 청구 기한이죠. 그래서 신청은 배달 완료일부터 2일째 되는 날부터 청구는 가능한데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하라고요?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만 그렇게 가능하고, 다만 내용 증명은 3년이다라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용요금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자, 이용요금 별도로 부과된다. 그 다음 인터넷 우체국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당연히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자, 우리가 별도의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바로 신청한다고 그때만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까지 그런 출력의 기회를 준다. 또는 재출력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 표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이게 왜 필요할까? 여기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고 이건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특급 취급인데요. 자, 특급 취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내용 첫 번째가 바로 국내 특급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다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이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서, 자, 국내 특급. 자, 여러분 국내 특급은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당일 특급, 이길 특급으로 구분합니다. 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배달에 걸리는 시간. 그래서 당일 특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일 20시까지 배달해 주기로 약속한 거고요. 이길 특급이라는 것은 이길이라는 게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해 주기로 한 게 이길 특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이것도 등기 취급을 전제로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상호 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을 자,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해서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그런 제도다. 뭐 가볍게 보시고요. 자, 특징 보시면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게 문제되는 거는 자,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물류 체계에 빗대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다음 날까지 배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당일 20시까지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게 당일 특급의 경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한 게 아니라 뭐 광역시급의 뭐 교통이 편리한 뭐 거점 지역 그런 정도가 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하고 섞여버리면 빨리 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 우편물하고 자, 구별하여 운송한다. 그래서 함께 혼용하여 운송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급 취급 수수료를 주는 이유는 약속 시간 내에 빨리 배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시간 내에 배달해 주는 것을 우리 특징으로 한다. 만약에 그 약속 시간 내에 배달하지 못하면 그 지연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 지연배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파트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종류인데요. 자, 종류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당일 특급하고 이길 특급 양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접수 시각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취급하는 우체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배달해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 시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일 특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오후에 접수 받아가지고 언제 20시간씩 보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각을 지나버리면 아니면 이길 특급으로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그 당일 특급으로 가야 되는 거 괜찮겠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날 당일 특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걸 허용하는 고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선지별로 접수 시각이 딱 고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당일 특급이고요. 근데 1특급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접수 우체국에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 시각까지 그렇게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양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20시 그리고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취급 조건인데 여러분들 취급 조건은 아까 당연히 요거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을 하고요. 자, 우리고 제한 무게 한번 좀 살펴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 통상 우편물에 관해서는요. 제한 중량이 2g에서 6,000g이다 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다만 국내 특급의 경우 즉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국내 특급으로 취급을 하면 30kg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30kg이다. 그거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30kg. 즉 국내 특급으로 취급하는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은 30kg까지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2019년도에 추가 공고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걸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추가 공고가 나왔어요. 즉 소포 우편물에 자 어떤 취급이요? 당일 취급, 즉 당일 특급입니다. 당일 특급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20kg, 기존에 30kg으로 됐었다가 여기 20kg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국내 특급 모두가 아니라 당일 특급의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20kg까지 제한 중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꼭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관련해서 특급 우편물의 접수 기간 한번 보시면 1일 특급 우편물은 별도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 당일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서 당일 특급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집중국이나 이런 데 가는데 시간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보세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이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특급과 관련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사정, 즉 교통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해서 고시한다는 거. 그래서 당일 특급의 접수 가능한 우체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해서 고시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취급지역, 우체국, 시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요. 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누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특급과 관련해서는 국내 특급입니다. 국내 특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계속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접수 마감 시각, 배달 시간이라고 되는데 이거 역시 뭐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지역마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누가 등장한다고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국내 특급 취급 지역과 관련해서 이길 특급이라고 되는데 이길 특급은 큰 구분 없습니다. 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하되 다만 아무리 전국이라도 뭐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추가 날짜라든지 날수라든지 사유 등을 고시한다. 자, 이런 것도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길 특급의 배달 기한에 토요일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접수하면 토요일 날 우리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빼버리고 언제까지요? 월요일 날 24시까지 배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접수할 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길 특급으로 접수하는 분한테 자, 이거는 내일 토요일까지 배달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까지 배달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의사를 물어보고요. 그때 이분이 이제 승낙을 하면 그때서야 이길 특급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당일 특급입니다. 당일 특급. 자, 우리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주요 도시나 아니면 거점 도시들, 그런 도시들에서 접수가 일반적으로 가능하겠죠. 교통이 편리하고 아무래도 물류 체계가 뭐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쪽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보세요. 서울시와 각 지방 주요 도시 및 지방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 소위 말하는 큰 도시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그런 거점 도시인데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당일 특급을 지급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당일 특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일 20시까지 배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아직 이게 뭐 수정이 안 됐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자치부 뭐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 특급 우편 취급 지역 중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직할시였다가 광역시로 바뀌면서 옆에 광역시, 거대한 도시로 이렇게 우리 명칭, 행정구역이 그렇게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련되는 군들 있잖아요. 그런 저 옆에 있던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그런 군들을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구에 보면 대구 달성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북구, 서구, 남구 뭐 등등이 있는데 달성군이라면 아주 면적은 넓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 광역시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행정구역상 대구 광역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한 지역도 많고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게 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광역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광역시의 군 지역과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이게 거점 도시로서의 어떤 교통이 편리하겠구나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요. 자, 뭐가 제외될 수 있다? 당일 특급이 제한된다라는 거,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요 내용이 어디하고 매치되는가,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시의 군 지역, 그다음 도농 복합 지역 같은 경우는 당일 특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이길 특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그 개념, 그리고 양자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면 이번 2019년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이전의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 개를 크로스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의 내용을 당일 특급의 내용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크로스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바뀐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당일 특급, 이길 특급 그거 양자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게 뭐 그 밖에 부가 취급
서비스 관련돼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여기는 그동안의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쭉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부가 서비스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 그게 주로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우리 부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어떤 그 부가 서비스를 묻기보다는 각각의 내용과 매치시키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부가 취급 서비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그 키워드들 위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교재에는 여러분들 지난번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볼드 처리라든지 밑줄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기출됐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어차피 시험에 나올 거는 그런 내용들, 객관식 문제에서는 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제가 처음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서류 관련되는 거를 갖다가 보낼 때 우리 특별 송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변제하기로 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계속 변제를 독촉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 이제 심지어는 그런 채무조차 부인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장만 제기하면, 소장만 제출하면 소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소를 제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자, 제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 부본, 즉 복사본을 복사한 다음에 그 피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 보내주는 그 서류가 일반적으로 특별 송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피고한테 이것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등기 취급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전해주는 거는 물건을 전해줍니까? 그게 아니죠. 소송 서류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 특별 송달은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한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사소송 관련되는 서류,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한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 송달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자 보세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내용을 하는 등기 통상 우편물을 송달하고 그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가취급 서비스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 수령인에 대한 어떤 기록, 그 서명 등의 어떤 그런 게 확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발송인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발송인에게도 알려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기 취급하는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등기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즉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하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 마무리 특강 때도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 개념 정도를 위주로 보시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를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니까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한다. 당연히 등기 취급되고요. 자, 취급 대상 보세요. 특별 송달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에 한정해서 취급한다. 물건은 대상이 아니에요. 서류에 한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요금 체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번에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안 보셔도,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래서 송달 통지서가 한 통인 경우, 아니면 두 통 첨부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달 증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취급 수수료, 원래는 1,600원이지만 그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증명, 그 취급 수수료 이런 거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한 통인 경우 보세요. 일반 통상 우편 요금, 자, 일반 통상이니까 이건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니까 별도의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같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발송인에게 알려준다 했으니까 배달 증명, 취급 수수료, 그리고 자, 이걸 만약 회송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 이때는 등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차피 외워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시험 공고가 나면 그때 그거랑 비교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통 첨부된 경우 역시 소송 서류 통상 우편물이니까 통상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여기 좀 별나게 두 통의 특별 송달
취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통 할 때는 그냥 배달 증명 취급 수수료인데 두 통 같은 경우는 특별 송달 취급 수수료. 여기랑 요게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그냥 있구나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특별 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 송달 통지서의 무게는 만약에 그 특별 송달과 관련된 첨부된 송달 통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서류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여러분 요금을 적용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한다라는 거. 합산하고요. 서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게를 합산해서 그 무게에 따라 차등 요금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나왔지만 25g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g에서 25g까지가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다라고 우리 이번 시험에 2019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기본 우편 요금 산정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딴 거 없고 이거 합산하고 기본 우편 요금 5g이 아니라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여러분, 민원 우편인데요.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요즘은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지만 요즘 워낙 집에서 각종 서류들을 집에서 발급받고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민원 우편을 직접 우리가 민원 발급 기관에 가지 않고 우체국을 이용해서 발급받는 거 그걸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우편에 관해서는 그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원 우편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직접 우리 관계기관에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급된 민원 서류를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등기 취급하여 민원 우편 봉투에 넣어서 우리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하는 부가 지급 제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워드들 직접 민원 발급 기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우체국이나 아니면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해서요. 그 민원 봉투라는 게 있거든요. 민원 우편 봉투 거기에 넣어가지고 우리 받는데 근데 일반 우편물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송달받는다. 자, 우선. 자, 우리 우선이라는 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게. 자, 민원 우편도 역시 등기 취급을 합니다. 등기 취급을 하는데 우리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일반 우편물이나 등기 취급한 우편물이나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단순히 등기 취급해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니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이란 말 자체 여러분들 이길 특급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 즉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해 준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동안 앞에 배웠던 거랑 계속 연결을 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1회독이 끝났을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하시고 그 다음 해독을 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같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훨씬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 제도의 특징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 우편 요금과 민원 우편 부가 취급 수수료. 자, 요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낼 때 그리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 들은 수수료 그리고 발급받은 다음에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요금 있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불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준다. 이게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여러분들 발송할 때, 발송 후에 또 내가 해준 받을 때 그리고 그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요걸 미리 받는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요거는 아무 봉투에다 담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그 봉투가 있습니다. 자, 그 교재에 보면 그 봉투 그림을 갖다가 소개를 해놨는데 그래서 발송용 봉투, 해송용 봉투 등등 해가지고 민원 우편용 봉투 있는데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민원 발급 수수료와 해송할 때의 민원 발급 수수료. 자,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하는 게 허용된다. 자, 우리 미리 여러분들 요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금에 그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 차익을 그냥 우체국에서 꿀꺽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 남은 차익만큼은 직접 여러분들 봉투 안에 넣어서 현금을 직접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통화등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현금을 직접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 민원 그 봉투 안에도 넣어서 그렇게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민원 발급 수수료 송금액을 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원칙적으로 5,000원으로 제한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 발급 수수료 자체가 6,000원이고 7,000원이면 5,000원으로 제한할 수 없겠죠. 그때는 예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 발급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일반 우편물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민원 우편의 송달은 꼭 기억하세요. 이길 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출됐던 게 여러분들 자 민원 우편은 자 우리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국내 특급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그거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런데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되는 서류, 그 민원 우편의 대상이 되는 서류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어떤 통일을 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됐던 거예요. 우정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그래서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 취급 그 관련되는 특징들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문 하나하나는 2번, 3번 정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 요건 좀 꼼꼼히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금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자, 발송할 때 취급 요금이라고 되는데요. 자, 요거 등기 취급한다 했으니까 통상 우편물의 하나죠. 민원 서류니까. 그래서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어떤 부가 취급 수수료, 민원 우편 관련되는 부가 취급 수수료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즉 회송할 때 요금 그런 걸 합해서 미리 받는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길 특급 수수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금 책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 개념 특징들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요금부터가 2019년도에 다 추가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꼼꼼히 보십시오. 이번 2020년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민원 우편 해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요금 선납 날짜 도장은 최초의 발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에 접수한 날의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며 해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날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라 라고 되는데 자 내용은 엄청 긴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 봉투가 여러분들 갑니다. 그 봉투가 해송용 봉투다. 즉 말 그대로 그 민원 서류를 발급받아서 그 안에다 넣어서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회송용 다시 돌아오는 봉투 있죠. 거기에 날짜 도장은 자 우리 거기 발송할 때 그러니까 해송할 때 그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언제 찍는다 이 말이에요. 접수할 때, 즉 발송할 때, 접수할 때. 그래서 보세요. 자, 해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요금 선납 날짜 도장은 최초의 발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 거기 접수한 날 우편 날짜 도장으로 찍는다는 거. 그래서 회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A가 있고요. 여기가 만약에 접수 우체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민원 우편 자, 자, 여기 민원 서류 할게요. 민원 서류 발급 기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회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송한다. 자, 그럼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접수 우체국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접수 신청을 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 여기다가는요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겁니다. 그 민원 서류 발급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 선납 날짜 도장, 요금 선납 날짜 도장. 자 우리 요금이라는 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미리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선납 날짜 도장은 여기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찍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발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에 접수한 날에 우편 날짜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래서 접수한 날짜 그때 그 날짜 도장으로 우리 선납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발송용 봉투의 봉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송인이 봉인할 때는 자 이때는 누가 하면 되니까 안에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서류 관련되는 걸 넣고 다른 데 전달할 때 누가 발송인이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우편 취급 기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이 봉인할 때는 인장 또는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거 발송용 봉투의 경우 발송인이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해송용 봉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 해송용 봉투는 발송인이 봉함하고 서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요 민원 서류 발급 기간 요 담당
공무원이 있겠죠. 그 사람이 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할게요. 여기 우체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회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은 민원 발급 기간의 취급 담당자가 인장 및 서명을 날인하여 봉함해야 하며 수수료 잔액 등 내용품 확인에 대해서는 자, 뭐라고요? 우체국 담당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거는 한 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미리 요금을 냈다라는 선납 날짜 도장은요, 접수 우체국의 그 날짜 도장으로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송용 봉투의 그 봉함과 관련해서는 발송인이 합니다. 발송용 봉투의 봉함은 발송인이 자기 어떤 뭐 서명이나 뭐 날인 또는 인장, 그걸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회송용 봉투의 봉함과 관련해서는 누가 한다고요? 민원 서류 취급 기관의 담당자가 하면 되고, 우체국에서는 참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양자 세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틀린 지문을 내기보다는 뭐 그렇게 틀린 지문도 충분히 낼 수 있겠지만 서로 혼용해서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꼭 세 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기 민원 우편이 되겠고요. 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등기 취급 우편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한번 정리해 두시면 뭐 그렇게 잊어먹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